제가 여러분들께 화면을 하나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두피 탈모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고객과의 접점을 빠르게 찾고 그리고 두랩스의 상품을 널리 알려서 고객들의 지갑을 활짝 열 것인가, 우리의 매일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이제 화두죠. 그날 제가 두랩스 참석을 했을 때 우리 유영만 교수님 맞으시죠? 유 교수님께서 항상 틀어서 생각을 한번 해봐라. 자, 이런 내용을 많이 주셨는데요. 자, 뭐 틀어서 생각한다고 해서 삐딱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 건 다들 아실 거고요. 자, 근데 때로는 한번 삐딱하게 볼 필요도 있겠지만 우리가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제와 오늘은 다르다. 그런 내용을 제가 좀 기담 유익 있게 좀 들었었고요. 자,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2주 전과 2주 뒤 오늘은 같은 내용일 수도 있고 비슷한 내용일 수도 있고 긴가민가 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 새롭게 듣는다 생각을 하시고 듣고 나서 여러분들은 살짝 비틀어서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게끔 응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끈따끈한 소식을 제가 좀 공유를 드리면요. 한 10여 년 전에 헤드스파라는 게 일본이 한국보다 우위에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14, 15년 전이죠. 자, 그 당시에 헤드스파라는 거를 일본인들이 아시아권에서는 가장 먼저 굉장히 앞선 문화기는 해요.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한국의 헤드스파 문화와 한국의 헤드스파 기술이 전 세계를 평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사람들도 한국에 와서 배워갑니다. 자, 인스타에 보시면 헤드스파로 유명한 개인 샵이나 아주 큰 샵들이 요즘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어떤 특수냐? 외국 관광객들이 그렇게 찾아온답니다. 연결을 해가지고. 두 번째, 외국에 있는 기술자들이 초빙을 한답니다. 한국의 헤드스파 기술자들이. 한국이 또 그런 걸 잘하잖아요. 일본이 FM을 잘한다 그러면 한국은 와플 기기에도 뭘 구워 먹죠? 삼겹살도 구워 먹는 민족이잖아요. 자, 그만큼 응용을 잘합니다. 근데 지금 뭐가 먹히느냐? FM은 딱딱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국적인 방식의 헤드스파에 응용된 문화와 시스템, 장비, 제품들을 전 세계에서 지금 눈여겨보고 있고 엄청난 붐이 있다. 특히 미국 쪽, 일본 쪽, 동남아시아에서는요. 한국의 헤드스파를 배워올 정도로 굉장히 붐이 일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 현장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너무 이렇게 익숙하다 보니까 헤드스파가 붐이 일어나나? 과연 될까? 이런 의문인데요. 우리 빼고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만 알면 돼요.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지금은 어떤 거를 많이 선호를 하다 보니까요. 한 7, 8년 전만 해도요. 이 고객에 상담을 할 때 그 멘토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표현대로 가면 고객에게는 우리가 멘토잖아요. 이 멘토의 외모, 말 스킬, 그 다음에 CS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90% 이상의 CS에서 매출이 결정이 되는 시대였는데요. 한 1년, 2년 전부터 분위기가 완전 바뀌고 있습니다. 자, 어떤 분위기일까요? CS는 이제 기본이 된 겁니다. 왜? CS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이 없는 시대야. 10년 전에 CS 교육 한다고 그러면요. 그걸 왜 하냐 물어봤습니다. 지금은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야. 자, 7, 8년 전만 해도 그랬습니다. 자, 지금은 한 1.5에서 한 2년 전부터 어떤 붐이 일어나냐면요. 알았어. 다른 집에 다 가봤더니 커피 맛있는 거 주고 차도 맛있는 거 주고 제품도 좋은 거 쓰고 스파 베드도 멋진 걸 다 갖다 놨네? 그래서 너희 집은 어떤 차별이 있는데? 네. 자, 잘 들어보세요. 스파 베드를 갖다 놓고 헤드 스파를 한 지가 몇 년 안 됐습니다. 한 3, 4년 될라나요? 본격적인 붐은 작년부터였습니다. 자, 근데 대부분 다 갖춰져 있어요. 맛있는 커피도 주고 과자도 주고요. 인스타 마케팅도 다 해서 그래서 왔어요. 자, 그럼 거기 그 다음으로 뭘 느끼냐 하면요. 그래서 너네 집은 뭐가 특별한데? 이렇게 의문을 가집니다. 그게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년 전부터는 어떤 붐이 동시에 일어나냐면 한국은요. IT 기술이 전 세계 최고입니다. 자, 그러면 IT가 어디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지 아세요? 통신에 먼저 들어옵니다. 두 번째는요. 뷰티와 헬스케어 시장에 가장 먼저 들어옵니다. 자, 우리는 뷰티,
헬스케어, 통합해서 웰리스라고 그러죠. 자, 웰리스 그룹에서 일을 하는 업자들입니다. 네, 업자 맞죠? 우리 다 저도 업자고 여러분도 업자인데요. 이 웰리스 뷰티 이쪽에 IT가 접목이 되면서 AI라는 단어가 확산이 되고 있어요. 내년 6월 달 정도 돼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헤드스파 하는 집 치고 헤드스파 베드 하나 없는 집 거의 없죠. 내년 6월 달에서 한 하반기 정도 돼 보십시오. AI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든지 활용 안 하는 집이 없을 겁니다. 자,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수단 방법 가리지 마시고요. 남은 기간 12월 달 남은 기간 동안에 AI 시스템을 정비를 하셔야 돼요. 두랩스로. 그리고 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예 싹 바꿔야 됩니다. 마인드를 바꿔야 됩니다. 제가 바꾸라고 해서 바꿀 건 아니지만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된다? 우리 집은 최첨단이다. 네. CS 잘 돼 있고 맛있는 과자 주고 환경 좋고 시스템 좋고 외모 다 갖춰져 있는데 뭐만 빠져 있다? IT가 빠져 있다라고 하면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IT를 넣으시라는 겁니다. 자, 지금 뭐 하는 시간이다? 여러분들이 가진 임상 경험, 두랩스 플러스 IT를 엮어서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장사를 해야 됩니다. 사업도 해야 됩니다. 자, 그걸 할 겁니다. 자, 그러려면 뭘 알아야 될까요? 큰 흐름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랑 다 소통을 했습니다. 자, 믿거나 말거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안 믿어도 상관이 없지만 갑니다. 왜 가는 줄 아세요? 그렇게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세상은 그렇게 갑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본격적으로 우리 기능적인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미션 있었습니다. 미션. 어떤 미션이 있었나요? 우리 손길선, 우리 아주 핑크한 드레스 인상 깊었습니다. 자, 2주 전에 미션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자, 1번 카카오. 여기 보시면 우측 상단에 하단에 이 노란색 표시를 클릭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프로페셔널 계정을 카카오톡에서 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개인 채팅창이죠. 사업자로 개설된 개인 채팅창입니다. 고객도 모을 수 있고 고객이 실시간으로 거기 문의도 할 수 있고요. 자, 그거를 다 연동하라고 그랬습니다. 연동하실 거라 믿습니다. 연동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미션은 뭐다?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뭐 내가 아는 모든 기술을 총망라해서 내 주변에 좌우 전후방 1km에 있는 고객들과 이웃을 맺으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랑 이웃을 맺으라고요? 1km 내외에 있는 사람. 예. 대부분의 미용이나 이 아트 쪽에 계시는 분들은 남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가지고요. 다른 업자들하고 이웃을 맺습니다.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예,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철수 엄마, 영희 엄마하고 이웃을 맺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안 되면 영희하고도 이웃을 맺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고 나서 뭘 해야 된다? 고객을 유입을 시킨 다음에 우리 집에 내방을 한 사람이 나에게 상담을 받았을 때 공유하기 버튼을 눌러서 내가 문진하고 측정하고 맞춤형 두랩스 제품으로 추천한 페이지를 공유를 해라고 했습니다. 그게 하루에 한 건이라도 좋고 두 건이라도 좋다. 자, 다 하고 계실 거라 봅니다. 하거나 안 하거나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날 유영만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만요. 어떻게 하면 안 할까요? 습관이 들면 안 하면 된다고. 네. 맞죠? 자,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되시는 분들은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방법은 없습니다.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버튼을 누르는 것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 미션이셨습니다. 뭐였을까요? 두피 종합 분석을 하루에 최소 한 번이라도 기기를 켜서 내 걸 촬영을 하고 내가 상담하는 연습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안 하겠다고 작심을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하기로 작심하신 분들은 하루에 한 번 기기 켜서 측정하고 분석하는 거 이거 3분에서 2분이면 됩니다. 자, 이걸 가지고 트레이닝을 매일 하시는 분은 어떤 고객이 오더라도 상담이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능적인 설명을 지금부터 짧게 10분 동안 임팩트 있게 할 건데 그게 쏙쏙 들어올 거다. 자, 숙지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제가 검사를 할 수 없지만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두피 종합 분석에서 네. 자, 두피 종합 분석에서 고객과의 상담을 할 때
업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업자입니다. 전문 업자입니다. 킬러도 전문 업자고요. 예, 바리스타도 전문 업자입니다. 우리는 진단 전문 업자, 헬스, 웰리스 전문 업자입니다. 자, 업자가 고객하고 상담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상담을 해야 되는 게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정답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무엇이었을까요? 네, 부위별 점수와 항목별 점수다. 네, 업자는 무조건 이걸 달달달 외워야 됩니다. 부위별 점수와 항목별 점수다. 자, 그러면 부위별 점수는 무엇인가? 네, 사진을 찍고 분석을 했을 때 특정 부위에 취약한 부위와 건강한 부위를 사진으로 한 번에 망원경을 쓴 겁니다. 망원경을 써서 두피를 분석을 해낼 수 있다. 자, 가장 취약한 부분은 옆머리로 나오고 가장 건강한 부분은 정수리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백발백중 정수리에 탈모가 없어요. 아시겠죠? 또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옆머리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진으로 알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사진으로만 알면 멀리서 보는 겁니다. 숲을 본 겁니다. 자, 이제 나무를 봐야 돼요. 자, 그러면 뭘 해야 된다고요? 항목별 점수에서 두피 관점과 탈모 관점을 신속 정확하게 분리를 해내야 된다. 자, 두피 관점은 6가지, 탈모 관점은 4가지였습니다. 자, 탈모 관점에서 4가지는 뭐였을까요? 모공당 모발, 머리숱, 머리 굵기,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뭘까요? 모공 밀도. 자, 모공 밀도. 자, 여기서 퀴즈 하나. 자, 우리가 비컨은 20배율짜리 렌즈를 씁니다. 자, 60배, 100배율짜리 아날로그 우리 장비를 가지신 회사 우리 원장님들은요. 왜 60배짜리, 100배짜리를 만들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어제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역으로 여쭤봤습니다. 60배, 100배짜리 렌즈로 무엇을 하고 싶은가요? 네. 저 물어봤습니다. 무엇을 하고 싶은가요? 말은 안 합니다. 그래서 60배, 100배짜리는 모공을 확대해서 관찰하는 용도로 씁니다. 혹시 모공을 관찰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요? 어떤 정보를 얻고 싶고 어떤 상담을 하고 싶냐라고 물어보니 그때서 말씀을 하십니다. 모공이 깨끗한 거를 비교해주고 싶다. 오, 좋습니다. 60배, 100배로 모공이 깨끗해진 거를 관찰하는 거는 좋습니다. 자, 그럼 모공이 깨끗해진 거는 어떤 정보와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나요? 깨끗해진 거 빼고는 없답니다. 자, 그러면 굳이 우리가 60배 렌즈를 써서 점을 확대를 한 다음에 이 점을 보여주면서 뭘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우리 피부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요. 기미를 100배짜리로 확대해서 보여줍니다. 상담을 하는 의사가 있다 칠게요. 무슨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현실적인 얘기를 할게요. 없어요. 자, 근데 왜 60배 렌즈와 100배 렌즈가 필요했을까? 그 당시에는. 우리 유영만 교수님이 항상 트러스 생각을 해보라고 그랬잖아요. 맞죠? 왜 그러면 그 당시에는 60배와 100배의 렌즈를 개발을 해서 우리를 상담을 하게 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AI로 분석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누가 분석을 해야 되죠? 들여다보고 내가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확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확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20배율 렌즈로 뭐 계산하나요? 모공당 머리카락 개수까지 파악을 하는데 굳이 확대를 왜 하냐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필요했던 기술이지만 지금은 필요 없는 기술이 됐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슨 기술을 습득을 해야 된다? AI를 활용을 해서 최소 10가지를 2초 만에 분석을 해서 탈모 관점과 두피 관점으로 신속 정확하게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해 줘야 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자, 볼게요. 60배율 렌즈, 100배율 렌즈로 모공당 머리카락 개수를 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한 모공에서만. 맞죠? 근데 한 모공에서 머리카락 개수를 세서 무슨 정보를 전달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네. 자, 최소한 가로 세로 면적에서 모공이 몇 개인지에 대한 평균치를 각 부위별로 다 분석을 해내야 됩니다. 자, 그게 맞잖아요. 우리 모공 분석하는 사람 아니고 뭘 분석하는 사람이죠? 두피와 탈모를 분석하는 사람이잖아요. 맞죠? 자, 두 번째, 머리카락 굵기를 60배율로 확대를 하면 측정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네. 한번 재보세요. 확대 100배짜리로 확대가 줄자로 한번 재보세요. 머리카락 두께 나오는지.
계산 못합니다. 왜? 100배로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줄자로 재더라도 잴 수가 없어요. 자, 그러나 비컨에서는요, 여러분들의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머리카락 두께까지 자세하게 재죠. 근데 한 부위만 재는 게 아닙니다. 정수리, 앞머리, 뒷머리, 옆머리에 대한 평균치까지 플러스 각 분야까지 다 재줍니다. 자, 그리고요. 단위 면적당 모공 개수를 왜 세워야 될까요? 우리 최지연 원장님, 예, 그날 드레스 멋있었습니다. 네, 인상 깊었어요. 네. 자, 단위 면적당 모공의 개수는 왜 세워야 될까요? 왜 카운팅을 해야 될까요?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공에서 머리카락이 올라오는데 우리 평균치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평균치라는 게 다 있죠. 각 분야마다. 가로 세로 곱하기 1cm 면적에 모공의 개수가 몇 개는 열려 있어야 탈모를 관리할 수 있다 또는 탈모가 아닐 수 있다라는 그 평균치가 있습니다. 자, 그거를 관찰하기 위해서는요. 모공의 개수를 세어야지 한 모공을 들여다보는 걸로는 뭔가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비컨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죠? 단위 면적당 모공 개수까지 다 카운팅을 하죠. 자, 이게 기술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우리 어떤 기술이 있나요? 수분도 재야됩니다. 두피열도 재야되고요. 피지도 재야 되고요. 각질 비듬도 재야 되고 민감도 돼야 되고 냄새도 재야 되는데 이거를 60배 렌즈로 확대를 한다고 해서 이게 분석이 될까요? 안 됩니다. 네. 자, 지금 제가 자꾸 비교를 왜 하냐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AI 기술을 활용해야 되는 이유와 당위성을 제가 계속 주입 교육시키는 겁니다. 주입식 교육입니다. 아시겠죠? 틀어서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마치고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고객에게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 거는요. 단시간에 두피열, 피지, 각질 비듬, 민감, 냄새, 모공 밀도, 머리숱, 모공 개수, 머리카락 굵기, 머리숱 이 10가지를 어느 샵보다 어느 누구보다 전문적으로 정확하게 제시를 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은 뭘 할 수 있다? 두랩스 시스템, 피부랩 시스템으로 정확하게 고객에게 맞는 맞춤형 시술을 상담을 할 수 있고요. 시술 플러스 뭘 할 수 있다고요? 홈케어 처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자동으로 할 거냐, 수동으로 할 거냐, 아니면 눈대중으로 할 거냐 싸움인데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장비와 기술과 두랩스 시스템을 만났잖아요.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하나로 묶어야 돼요. 자, 제가 해볼게요. 실습입니다. 자, 저는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이 사람은 모공당 머리카락 개수가 평균보다 적대요. 평균보다 적다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겁니다. 머리숱도 썩 좋지 않아요. 머리 굵기도 좋지 않아요. 아, 이 사람은 분명히 특정 부위에 아주 심각한 탈모가 온 건 아니지만 초기 탈모 이상은 진행됐구나. 바로 간파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름대로 두피는 괜찮네. 근데 보니까 수분이랑 두피열이랑 피지랑 각질 비듬이랑 민감도가 썩 좋지는 않네. 아, 이 사람은 분명히 지루성이거나 민감하시거나 중건성일 확률이 조금은 있겠다. 맞죠?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내 걸 하루에 한 번씩 찍고 부위별 점수와 항목별 점수를 가지고 이렇게 상담하는 요령을 연습을 하게 되면 뭐 별거 없습니다. 진단 딱 하고 분석 딱 눌러가지고요. 요약본 볼 필요도 없습니다. 항목별 점수로 바로 넘어가요. 우리 뭐 점쟁이가 다른 거 있습니까? 관상 보는 사람이 딴 거 있나요?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요. 그 사람의 인생이 보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 밑을 계속 들여다봐요. 남의 사진, 내 사진을. 그러다 보면 데이터가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뭘 하면 되죠? 통계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고객하고 일목요연하게 상담만 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뭘 하면 되죠? 탈모가 있다고 그러면 그 부위를 집중적으로 상담을 해줘서 추가 상담을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하면 되죠? 그 고객에게 맞는 솔루션을 매칭을 하고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업자입니다. 업자. 저는 업자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전문가거든요. 전문 업자. 예. 업자라는 단어를 좋아하는데요. 우리는 업자지만 우리를 어떻게 포장을 해야 된다고요? 예술하는 것처럼 포장을 해야 됩니다. 어떤 예술이요? 돈 버는 예술 포장을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두릅스가 제품이 정말 좋아요. 좋은데 이렇게 분석하고 나서
갑자기 고객에게 제품 사세요라고 들이대면 어떻게 되나요? 고객은 도망가 버립니다. 네. 아무리 친한 내 형제, 내 친한 형제, 피를 나눈 형제한테 얘기해 보세요. 형 이거 써야 돼. 7만 원이야. 살까 말까야. 요렇게 하는 사람은 없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이 좀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내 일가족일지라도요. 분석을 하고 상담을 해주기는 하지만 제품을 바로 들이대는 현상을 딱 급하게 들이대다 보면요. 바로 장벽을 딱 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자연스럽게 흘려보내시면 돼요. 자,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내가 이렇게 형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요런 이런 게 나왔거든. 그래서 요런 부위에 상담을 집중적으로 좀 해야 돼. 특히나 이 옆머리 부분 있지. 이 옆머리 부분이 굉장히 취약해서 형은 특이하게 정수리나 이마가 아니라 옆머리 쪽에 숱이 많이 가늘어지고 있거든. 그래서 좀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요런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고 홈케어로는 이렇게 좀 처방을 했으면 좋겠거든 하고 살짝 흘리세요. 아시겠죠? 살짝 흘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뭐만 해주면 된다고요? 형, 그냥 흘려 듣지는 마. 나는 흘렸지만 흘려 듣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요. 공유하기 버튼을 이용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그 자리에서 바로 공유를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누가 보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고객이 보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거기까지만 해도요. 70%에서 60%는 넘어온다니까요. 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자리에서 내가 전략을 잘 짜면 10명을 상담하면 2명에서 3명까지는 티켓팅을 바로 연결을 할 수 있어요. 자, 10명 중에서 2명, 3명이라고 했습니다. 욕심 부리지 마세요. 예. 야구에서 한타를 잘 치는 사람은요. 3할 타자만 돼도요. 그 사람은 연봉을 받습니다. 3할 10명 중에 4명을 티켓팅을 한다. 달인입니다. 저한테 배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전문가입니다. 자, 여기도 계실 거라 보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뭘 올라가야 된다? 10명을 고객을 상담을 했을 때 2명에서 3명을 티켓팅으로 승부를 보고요. 나머지 8명에서 7명은 뭘로 승부를 봐야 된다고? 그 중에 다시 절반은 제품 판매. 딱 봤을 때 티켓팅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럼 뭘로 승부를 해야 돼요? 최소한 홈케어로 샴푸랑 스케일링 앰플까지 해서 2종에서 3종까지를 판매하는 전략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승률은 몇 퍼센트 정도 나올 수 있다? 60%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떼돈 돈박스기 않는 겁니다. 세일즈맨들 중에서요. 진짜 세일즈를 평범하게 하는 사람은 10집을 방문하면 1집 정도는 성공을 합니다. 자, 조금 탁월한 사람은 2집 정도예요. 자, 달인들은요. 2집에서 3집 정도, 20에서 30% 승률이 나오는데 대단한 승률입니다. 제가 만약에 평범한 세일즈맨이라고 한다면 10집만 두드리면요. 한 팀을 납품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저는 하루에 몇 집을 방문하면 될까요? 20집에서 30집만 두드리면 돼요. 그럼 확률적으로 2명에서 3명 제 제품을 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한 달에 30명이 우리 집을 방문했다. 그러면 목표를 좀 높게 잡으세요. 30%는 티켓팅을 만들겠다. 나머지 70% 중에서 50%에 60%는 뭘 하겠다? 제품을 들려서 나가게 하겠다. 자, 나머지 20, 30%는요. 다음에 왔을 때 100%로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계속 쌓아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이 시스템으로 상담을 해서 고객과 분석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요. 자동으로 여러분들이 매출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예. 반복 학습에 의해서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된다? SNS 활동하고 고객이 왔을 때 상담할 수 있도록 내가 내 걸 찍어서 분석하고 분석할 때는 어떤 걸 가지고 상담을 해야 된다고요? 네. 부위별 점수와 항목별 점수로 집중 상담을 하는 스킬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솔루션을 제시를 하더라도 바로 들여대지 마시고 흘려가듯이 상담을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공유를 하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의 샵의 체질도 바꾸셔야 되고요. 고객의 체질도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되는지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히스토리라는 게 있다고 분명히 알려드렸습니다. 자, 중간에 보시면 이 히스토리 있는데 이 특정 고객이 우리 집에 최초 방문일로부터 마지막 방문일로까지 모든 데이터가 다 들어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요 특히나 통계라는 걸 눌러보시면요. 최초 방문일로부터 내가 이렇게 개선을 시켜가고 있다는 것을 데이터로 다 남길 수가 있고요.
해당 날짜를 클릭을 하게 되면 그 해당 날짜에 어떤 두피 종합 분석을 했는지 나오고요. 두피 종합 분석을 들어가서 해당 날짜들을 클릭을 해서 다 살펴볼 수 있고요. 특히 이 통계에 보면요. 어떤 통계까지 나오냐면 모공 밀도가 어떻게 증가되고 있는지까지 그래프가 다 나옵니다. 이거 아무나 제공받을 수 있는 데이터 아닙니다. 이거 예전에는요. 수천만 원을 써야지만 회사에 의뢰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가진 데이터를 뽑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두랩스 29,000원짜리 하나 쓰시면요. 다 할 수 있잖아요. 예. 맞죠? 자, 모공 밀도가 어떻게 늘어가는지, 머리카락 개수가 어떻게 늘어가는지, 굵기가 어떻게 늘어가는지, 수층, 민감도는 어떻게 좋아지고 있는지, 네. 각질 비듬은 얼마만큼 떨어지고 있는지, 피지도 얼마나 떨어지고 있는지, 수분도 얼마나 축축해지고 있는지, 두피열은 얼마나 내려가고 있는지, 냄새는 얼마나 떨어지고 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여러분들이 상담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요 정도 PT를 외국인들 앞에서 하면요 박수 치거든요. 예. 외국에서조차 이런 시스템이 없어요. 자, 이거를 왜 그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게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해가는데요. 고객도 빨리 변해가더라고요. 그 빨리 변해가는 고객을 잡는 방법은요. 결국은 CS가 맞습니다. 고객 관리예요. 근데 고객 관리를 예전처럼 전화 자주 하고 친밀감 있게 하는 고객 관리가 아닙니다. 숫자와 그래프와 데이터로 정밀하게 분석을 한 데이터를 가지고 고객 관리를 해줘야 돼요. 네, 요거는 제가 진심이거든요. 요렇게만 해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여러분들 샵의 체질을 바꿔가면요. 직원들도 체질이 바뀌어요. 어떻게 상담을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없어도 돼요. 자, 예전에는 물론 뭐 주인은 자기 가게를 지켜야 되죠. 근데 예전하고 좀 달라진 게 뭐냐면요. 이 정도 상담을 하려면 최소 임상 경험 5년 차의 직원을 데려다 놔야 됩니다. 여러분들 샵에. 자,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한 달에서 2주만 교육시키면요. 여러분들이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요. 여러분들의 수준에 근접하게끔 상담이 가능하다니까요. 자, 특히 2인샵, 3인샵 분들은요. 반드시 필수로 접목을 해야 되고요. 1인샵인 경우는 무조건 적용을 해야 됩니다. 왜? 나는 혼자지만 2인샵, 3인샵, 5인샵 운영하는 경영자와 경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뭘로 이기겠습니까? FM으로 붙으면 절대 못 이깁니다. 한 명이 어떻게 5명하고 싸움을 해서 이기나요? 못 이깁니다. 그 착각하지 마세요. 1인 샵이 대세인견은 맞는데요. 1인 샵은 3인과 5인 샵을 절대 못 이깁니다. 인정하자고요. 근데 비슷하게 경쟁을 하고 수익률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은요. IT 기술을 쓰면 이길 수 있습니다. 고객 관리부터 해서 시스템까지. 아시겠죠? 자, 다음 시간에는 비포 애프터를 정밀하게 하는 방법을 제가 안내를 드릴 건데요. 자, 오늘은 제가 두세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나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 채널을 여러분들 거를 등록 안 하신 분들은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등록하세요. 혹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하셨다. 등록하시고 두 번째, SNS 활동하십시오. 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를 기본, 3종 세트는 기본입니다. 이웃을 맺더라도 나와 비슷한 업자들이랑 이웃은 맺지 마세요. 10원도 도움 안 됩니다. 네. 자,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웃을 맺어야 도움이 되죠. 아시겠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고객이 왔을 때 물건을 사갈 것 같은, 안 사갈 것 같은, 뭐, 얼굴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네, 지갑이 두터운 사람은 얼굴로 표현이 안 됩니다. 지갑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반드시 정성을 다해서 종합 분석해주고 공유하기까지 해서 현장에서 고객님한테 바로 전달을 하시고 상담하시고 10명을 만났다. 무조건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2명에서 3명은 티켓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8명에서 10명, 7명 내면은요. 그 중에 반타작은 샴푸 한 병이라도 판매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저보다 더 잘하실 거라 보고요. 2주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2주 뒤에 뵙고 2주 뒤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마 카카오 채널을 등록 안 하신 분은 없을 거라 보고요. 2주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 원장님, 송 원장님, 다른 분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2주 뒤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